2017년 한 해 동안 창출된 부의 82%가 상위 1%로부터 창출되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나 월가에서 벌어졌던 점령 하라 운동은 상위 1%에 주목해서 불평등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기회와 특권은 상위 1%가 독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는 이런 특권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1대 99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대 80의 사회의 저자 리처드 리브스는 이런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세상이 1대 99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대 80의 사회라고요. 이 책에서는 가구당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에 속하는 이들을 중상류층으로 구분하고 많은 특권을 이 20%가 가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상위 1%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5명 중 1명은 상위 20%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될 수도,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자 역시 자신이 상위 20%에 속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벌이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위 20%와 나머지 80% 간 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부모들은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리바닥을 깔아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상위 20%는 어떻게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다른 하나는 자본을 투자해서 버는 자본소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춰 볼 텐데요. 높은 근로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고소득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가장 간단하게 직원을 뽑는 방법 중 하나는 출신 학교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고소득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반대로 명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졸업생은 고소득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부를 못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은 단지 본인의 책임 아니냐고요.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평등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기제로 추앙받았습니다. 교육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죠.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에는 출신 배경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은 오히려 불평등을 일구는 기제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리브스는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진 수저로부터 아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일지 어려운 길일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가정이 구성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와 나머지 80%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단지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학력자들은 대개 비슷한 학력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을 합니다. 고학력과 고소득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류층 가구에는 2명의 고소득자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렇듯 고학력의 커플이 결혼해 더욱 고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이룹니다. 게다가 우수한 두뇌까지 아이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물려받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등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상류층 아이들에게 유리한 것은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공립학교 인근의 집값이 비싸지면서 결국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중상류층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부자 동네 공립학교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많은 모금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 하거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이상을 해주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리처드 리브스는 이를 기회사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기회사재기는 부모가 가진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를 돕는 동시에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창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복잡한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암암리에 공유하고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따로 돈을 들여 코디네이터를 구하는 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런 데에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가 잘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반면에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쓰면 유리하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만을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리처드 리브스는 무엇보다도 중상류층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특권을 유지하려는 행동이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시킨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고요. 상위 20%는 투표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자, 연구자, 프로듀서, 교수, 농객 같은 자리를 차지하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특정한 몇 사람의 권력이 아닌 여론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 대신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 스스로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불공정한 제도 역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고 직접 목소리를 낸다면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갈 사회를 더 정의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현실과 20대 80이라는 구조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 아닐까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